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어제 자기 전에 누워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내일 출근이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일상, 반복되는 루틴과의 치열한 싸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출근, 기상, 퇴근 이런 게 모두 속할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뻔할 수 있는 매일의 하루하루를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가는데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내 행복의 질을 올리는 요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식시장은 정말 뻔한 게 없어요. 매일 자기 멋대로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각본 없는 주식시장에서 대본 없이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하고 있는 박민영의 SNS 훨씬 더 즐겁게 여러분 오늘부터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현재 포트 상황부터 먼저 보고 오늘 함께하는 두 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5종목 포트에 들어와 있죠. 대상, GS리테일, 신세계푸드, 서울반도체, 인터로죠. 확실히 상반기와는 제 포트의 성향이 좀 많이 달라진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아요. 대상은 지난 금요일에 조금 매수해봤습니다. 5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겠다. 지금 현재 수익인데 250원이고요. GS리테일은 4.7%, 5% 수익이고요. 인터로조가 한 10% 급등했다가 2% 떨어지고 있는 상황. 지금 포트에서 는 수익 3%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조금 올라오면서 손실 줄여주곤 있으나 10% 이상의 손실이라서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이분들과 함께 이 포트 어떻게 꾸려가야 될 것인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차장님 그리고 드림투자그룹의 이은희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겨울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감기로 좀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로 찾아와주고 계신데요. 박 차장님, 주말 사이에 또 아프셨다고요? 네, 지금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맞아요. 건조해져가지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형 독감 유행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걸리면 굉장히 아프다네요. 저는 뭐 독감은 아닌 것 같고 네.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빨리 나아서 이제 정상적인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뿐만 아니라 저희와 함께하신 시청자분들, 출연자분들, 제작진 모두 다 좀 감기 좀 잘 피해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감기를 앓는 듯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시장 그리고 포트에 대한 이야기 좀 살짝 나눠볼게요. 이은희 연구원님, 먼저 시장 현재 판단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지금 싸게 사야 되는 건가, 아니면 포트를 최대한 빨리 덜어야 하는 것인가, 배당주를 다 꾸려야 하는 것인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가 좋은 상황이지만 이제 둔화되고 있는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가 이제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가 이제 향후 우리나라 증시까지 조금 그런 증시의 방향까지 이제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12월에 이제 금리 인상이 예상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금리 인상을 또 몇 차례 할 것인지 그것이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현재 경기 상황을 볼 때 좀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조절 속도와 또 중국의 빠른 부양책이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 이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증시 역시 빠르게 치고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일단 현재로서는 각 이벤트들의 변수를 좀 파악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윗단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박 차장님, 현재 포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인터로조 박 차장님의 종목이었고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조금 줄고 있어서 아쉽긴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고민되는 게 서울반도체예요. 서울반도체는 손절을 계속 못했어요. 그리고 일단 다행히도 낙폭은 키우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략 좀 주시죠. 인터로조와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시장 반등 줄 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손절 라인은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주식이라는 게
빠질 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전저점 이탈을 했고 네.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 무슨 전략 같은 것들을 좀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이상 빠지면 내가 손절을 하겠다라는 부분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그랬어요. 이틀 저번 주 급등하기 이전에도 주가가 쭉 빠지고 난 다음에 한번 오르고 쭉 빠지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빠지고 난 다음에 이런 N자형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며칠 빠지는 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수급 들어오는 거를 잘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계속 저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종목이기도 하네요. 좀 생각이 필요한 종목이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은희 연구원님, 제포트에 대한 추가 전략 주실 게 있으실까요? 눈에 띄는 종목이라던가. 네, 눈에 띄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서울 반도체 많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좀 눈에 띄죠. 너무 잘 띄죠. 네, 유심 있게 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시장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사실 지금 매수가 대비는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좀 확실하게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 인터로조도 이제 2주 전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방송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것도 조금 더 지켜보고 조금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매수해도 충분히 좋지 않은 종목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직접적인 인터로조 추가 매수 어떤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두 분의 종목의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 질문을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분의 각딱한 종목은 무엇인지 열어보겠습니다. 박재홍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동성화인텍,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보능제업체. 그리고 이은희 연구원님의 종목은 두산중공업 되겠습니다. 두 종목의 각각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먼저 들어볼게요. 이은희 연구원님. 어떤 포인트로 저희 접근할까요, 지금? 네, 두산중공업은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담수화나 원자력 플랜트에 좀 강점을 지닌 종합 중공업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당장의 시각이 사실 좋지 않은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또 수주 물량이 급감을 하면서 직원을 전출하고 또 유급휴직 방안까지 검토 중이고요. 또 이제 조기 퇴직을 또 만 56세에서 50세로 확대를 하면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나 뭐 두산 밥캡 등으로 이제 타 계열사 전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이제 올해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 22% 정도 감소를 했고요. 수주 규모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대비 이제 뭐 개선은 됐지만 사실 정부가 이제 국내 발주 계획을 조금 백지화시키면서 회사 자체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전 김명우 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0일 사퇴를 했고요. 그래서 이처럼 좀 두산중공업이 차기 에너지 정책 수혜주로 좀 꼽히고 있었는데 신고리 오류곡이 우려로 오는 실적이 조금 불안정해지면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전 수출, 또 해체와 풍력 등 좀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에서 돌파구를 찾기로 하였는데요. 발진 사업주 부진이나 좀 두산엔진 매각 등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뭐 굴삭기 판매 실적 호조로 좀 매출은 사실상 소폭 상승을 했고요. 또 이제 베트남과 삼척 등에서도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또 두산중공업이 남북 경협 과정에서도 수주 확대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분석도 있고요. 북한 발전 능력 같은 경우에 이제 남한의 7%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 좀 속도를 낸다면 북한 전력 개발 시장에서도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하셔야 될 점은 또 정부가 미래 원전 정책의 방향을 안전 역량 강화로 설정을 하고 앞으로 이제 7년 동안 6,7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이제 두산중공업의 종목을 봤을 때 자체적으로 추후 상호 좋아질 그런 가능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좀 두산 인프라코어나 뭐 두산 밥켓 같은 경우 다른 그 계열사들은 분위기가 참 좋은데 두산중공업 실적만 조금 악화되고 있는 점이 뼈아프지 않을 수 없는데요. 원전 수출뿐만 아니라 이런 신재생에너지 신규 사업에서 좀 성과를 내면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이야기 주셨어요. 딱 끊어주셔가지고 제가 당황했는데, 네, 동성화인텍과 두산중공업 오늘의 두 종목 중에 두산중공업을 먼저 들어본 상황이고요. 박 차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근에 한 이거래 올랐고 오늘은 보합권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1년여간 주가는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한 상황이에요. 1년 동안 빠진 게 아니고 10년 동안 하락했죠. 뭐 네. 19만 원대. 금융위기 전에 19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11,000원이니까. 두산그룹의 가장 핵심 계열사였는데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예전에 2000년대 초반때 이 중공업, 두산중공업이 가진 그 네임밸류와 지금은 굉장히 이제 다른 상황입니다. 예전에 두산이 문제 생기고 두산건설에서 돈 필요하다라고 하면 두산중공업에서 계속 빼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업은 계속 쇠약해져 가고 있고 뭐 원전이라든지 담수화 플랜트 이런 거 하는 업체인데 정부의 방향과는 좀 다르게 가다 보니까 주가가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하락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제 두산중공업이 가진 핵심 역량이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뭐 그러다 보면 낙폭과대 반등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낙폭 과대 종목이긴 하네요. 와, 말씀 주셔서 월봉 차트 놓고 봤는데 2007년도 와 19만 원 갔던 종목이네요. 정말 꾸준하게 떨어져서 지금 11,550원. 왠지 굉장히 지금의 가격이 매력 있게 느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두산중공업 일단 포인트 잡아봤고요. 시간 확인해 보니까 일단 박 차장님 종목 갔다가 저희 종목 얘기 나눌 시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박 차장님, 동성화인텍 보냉제 업체입니다.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국내 보냉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에 동성화인텍 포인트로 꼽아주신 이유는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낙폭과대죠. 이제 뭐 더 나빠질 게 없고 전방 산업이 좋아지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LNG선 수주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최근에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소형 LNG선 뭐 수주 이야기가 있었고 대우조선해양도 LNG선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방산업 LNG선을 만들고 그 위에 화물창 그러니까 그 LNG를 액화해서 담아놓는 그 통을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수주 잔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LNG선 발주가 있은 다음에 한 9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발주가 일어난다라고 보는데요. 오늘 상반기에 꽤 많은 양의 수주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주 물량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한국 카본보다 좋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한국 카본보다는 이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큽니다. 이유는 이 LNG 관련 사업의 노출도가 더 높은데요. 지금 LNG선 외에도 미국의 셰일가스 이제 액화터미널 파이프, 이 셰일가스도 이제 이걸 보내려면 파이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거기도 열 효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관련된 사업부도 가지고 있고요. LNG 추진선, 그러니까 제가 대우조선해양 계속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었던 것이 LNG 선이 아니라 LNG를 동력으로 해서 가는 그런 배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다. 그러면 LNG를 배에 연료로 해서 실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게 대우조선해양과 동성화인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LNG 추진선용 연료 탱크 제조법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선뿐만이 아니라 셰일가스 플랜트 여기다가 LNG 추진선 관련 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LNG 관련된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LNG 수요가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뭐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배값 이제 LNG선 가격도 신조선가도 올라가고 있고 후판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냉제 가격도 올랐다라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기술력도 있는 회사라서 대우조선해양과 솔리더스 기술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이제 최신 기술의 화물창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 같은 것도 지금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020년까지 수주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본다면요. 이제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 올해는 조금 적자가 줄었거든요. 내년에 흑자 전환하고 2020년까지 이익이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주가 반등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동성화인텍 오늘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화인텍 그리고 뭐 박 차장님 대우조선해양도 자주 얘기를 주셨었죠. 뭐 같은 맥락에서 LNG 수주 증가에 따라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야기 주셨었어요. 본행제 업체도 한 두어 번 얘기 주셨는데 지금 기술적인 분석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차트 보시면서 왜 웃으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딴짓 하셨나요 지금?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개소세 인하 연장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네요. 아. 시장에는 좀 긍정적일 것 같아요. 내수 그럼 쪽으로. 완성차 업체들을 또 한번 완성차 봐야 업체 되나요? 보셔야 될 것 같고 자동차 부품주도 최근에 반등 주는데 그런 쪽에도 아마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번 달까지 하고 끝난다 뭐 이랬었는데 다시 한번 연장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완성차 업체 흐름 일단 뭐 추가적으로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 이야기는 살짝 밀어놓고 동성화인텍 봐주시죠. 기술적으로 보면 6,000원대 저점 찍고 꽤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지만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점 계속 높여가고 있고요. 오늘 조금 뭐 윗꼬리 달고 있지만 여기 박스권 상단 부근이에요. 박스권 상단 부근 여기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 뭐 상당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동시순 매수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기관들이 계속 팔았는데 기관도 수급이 매수로 전환됐고요. 꾸준히 매수를 해오던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 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외국인 기관 수급 뭐 이쪽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기술적으로도 상승 추세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은희 연구원께도 여쭤볼게요. 동성화인텍이나 본행제 업체들 주가 좀 관심 있게 보셨었는지요? 사실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자세히 본 종목은 아닌데 이제 저도 지금 보면서 조금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네.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더라고요. 차트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저가 매수 하시는 개념으로 하셔서 좀 보유하시고 그리고 본행제 이쪽은 사실 뭐 추가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네. 제포트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오늘 두산중공업, 동성화인텍 뭐 겹치는 뭐 섹터군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박 차장님 어떠세요? 제포트에 지금 박 차장님의 종목이 들어온다면 뭐 약간 잘 맞아 보이세요? 지금 제가 사실 조금 사서 그렇지 현금은 꽤 있어요. 170만 원 있어요. 동성화인텍 뭐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조선주도 흐름을 봐도 너무 좋고요. 뭐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도 지금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지금 컨셉은 낙폭과대가 좀 올라오는 원래 이제 신고가 가던 종목들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서 많이 빠진 거 위주로 뭐 쇼커버링 이런 거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 뭐 배당이 많아진다거나 좀 안정적인 종목이나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좀 승산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대상이나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뭐 내수라서 뭐 수출과 관련돼서 막 이렇게 무너질 일도 없고 거기다가 뭐 내수주 뭐 GS 리테일도 낙폭 과대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빠졌었던 종목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서요. 그런 컨셉에 비춰봐서는 뭐 두 종목 다 괜찮다라고 봅니다. 네. 네, YG PD님 복귀하시고 부쩍 음악 나오는 시간이 빨라졌죠. 저에게 빠른 선택 항상 강요하시는 분입니다. 조금은 더 사실 동성화인텍에 마음이 혹해요. 근데 지금 포트에 이 종목을 대량으로 사서 들어갈 만큼 괜찮다고 보시는지 박 차장님? 뭐 대량으로 사서 들어갈 만큼 좋다라고 뭐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실적 좋다고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서 뭐 실적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빠지는데 실적 보고 고르기가 참 껄끄러운 시장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라는 미래를 보고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적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막 빠른 선택, 안 삽니다. 뭐 여러 가지 제 의견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매수하지 않을게요, 오늘. 네. 열어보기는 했는데, 오늘 종목별로 좀 변동이 큰 것 같아요. 뭐, 오르던 종목들도 지금 다 하락 전환에 있거나, 뭐, 그래가지고, 조금 오늘 상황 보고 내일 김진경 팀장님 나오실 때 서울반도체 얘기 좀 하고 나서 수요일에 박 차장님 나오시니까 그때 또 동성화인텍 이야기를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박 차장님의 그 수요일 출연이 저를 오늘 조금은 잡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은희 연구원님, 제가 어쩌다 보니까 월요일에 지금 두 번째 계속 이은희 연구원님의 종목을 못 샀는데 좀 괜찮으시죠? 사실 제가 네. 두 분 어떤 분이 더 좋고 싫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저 마음대로 제가 마음 가는 종목에 대해 그런 거라서. 네, 괜찮습니다. 뭐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실적이 사실 많이 이제 부진돼 있고 또 자회사 기여도 전망뿐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그리고 오늘 사실 저희가 시간이 짤막하게라도 이 얘기 종목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 차장님의 아난티어. 박 차장님 8,9천 원대 얘기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아까 배현철 대표님께서 채팅창에 오늘은 아난티밖에 안 보이네요. 이렇게 글 올려주셨는데 정말 아난티밖에 안 보여요. 짐 로저스 효과인가요? 왜 이렇게 2만 원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이런 게 사실 제가 아난티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려서 가장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 그러니까 대주주가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다. 원래 에머스 퍼시픽이라는 이름을 아난티로 교체하고 액면 분할까지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주주 친화적인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짐 로저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사회이사 된다고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데 영향 미칠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주가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사회이사에 선임한 거고 짐 로저스가 외국인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투자자금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사실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이라면 뭐 오케이인데 지금 사실 신 교수님은 그렇잖아요. 따라가기에는 조금 겁이 나죠. 네. 그렇죠.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때 박 차장님과 얘기할 때 만약 사셨던 분들이라면 뭐 큰 수익이 나신 거고요. 일단 신규 진입자분들 뭐 저희가 조만간 또 이런 종목들 타이밍 잡아서 얘기 나눌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아난티의 흐름도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포트에 대해서는 사실 뭐 배현철 대표님도 이야기해 주셨네요. 보유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금 찔끔찔끔 사가지고 사실 현금이 남은 거지 종목은 5개 조금 맥스인 것 같아요. 이 이상 넘기고 싶진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 종목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오늘 대응을 해봤습니다. 요즘엔 또 매매도 자꾸 하니까요. 분할매수 한다고요. 자, 내일은 새로운 종목으로 또 시장에 대한 전략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이은희 연구원님 오늘 함께 해주셨고요. 저희 같이 인사 나눌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